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스코틀랜드 명문 클럽 레인저스와 7월 23일 한국 시간 밤 11시에 원정 경기로 세 번째 프리시즌 친선 경기를 갖습니다. 콘테 감독 한국 투어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틀 선수단에게 휴가를 줬는데요. 그 이후 또 한 번 치열한 훈련을 진행하면서 또 레인저스전을 통해서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토트넘 허스퍼의 7호 영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채우지 못한 마지막 퍼즐로 알려진 창의적인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영입에 대한 소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레인저스전 준비 상황, 그리고 콘테 감독의 레인저스전 데뷔 인터뷰, 최신 이적설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레인저스 원정을 앞두고 현지 시간 7월 22일 금요일 오전에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23일 현지 시간 오후에 열리는 경기니까 직전까지도 훈련을 멈추지 않고 마치 한국 투어 당시처럼 빡빡하게 경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 다 훈련의 일환이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선수들의 컨디션 좋아 보였어요. 푹 짠 느낌의 손흥민 선수가 이제 얼굴을 보이면서 훈련장에 등장을 했고, 케인 선수도 마찬가지고, 또 히샬리송 선수도 아주 밝은 표정으로 훈련 모습을 스케치하는 카메라를 보고 웃었습니다. 루카스 모라 선수 역시 특유의 익살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이부 비스마 선수도 컨디션이 좋다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을 했어요. 실내 훈련 이후 또 이제 야외 훈련을 진행할 때 아주 신나게 또 제스처를 취하면서 등장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또 콘테 감독이 한국 투어 당시와 마찬가지로 정말 치밀하게 철저하게 전술훈련까지 지시하는 모습들, 그 배경으로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보인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플럼 아카데미에서 나란히 성장을 했고, 현재 잉글랜드 21세 대표팀에서도 함께 활동하고 있는 제드 스펜스 선수, 세세뇽 선수와 함께 포즈도 취하고 또 서로 인사도 나누고 또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면서 빠르게 팀에 녹아들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콘테 감독이 레인저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이 자체로 출범한 OTT 서비스 스포츠플레이와 독점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한국 투어 돌아와서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훈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질문이 있었어요. 돌아와서도 계속 훈련했고 훈련이 잘 되고 있다라고 만족감을 표했고요. 사실 이제 돌아온 직후에 더블 세션을 하기 빡빡하니까 돌아와서는 원 세션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두탕 훈련 더블 세션까지 했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일정이 있다 보니까 오전에만 훈련을 하고 오후에 이동을 했습니다. 매일 뭐 융통성 없게 훈련을 구성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선수들의 체력 상태를 충분히 끌어올리기 위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콘테 감독이고요. 지금 큰 문제는 없다고 하면서 레인저스와의 경기에서는 벤 데비스 선수를 제외한 모든 선수를 뛸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벤 데비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 투어에서의 두 번째 경기인 세비야와의 경기에서 부상을 입었죠. 그래서 반깁스를 한 상태인데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재 토트넘 훈련장에서도 깁스를 풀고 공을 차는 훈련, 전체적인 훈련은 아니지만 재활 훈련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스펜스도 훈련을 시작했고, 랑글레는 벌써 두 번째 훈련을 소화했다. 한국에서 돌아와서 일요일 당연히 쉴 수밖에 없고, 월요일도 쉬고, 화요일에 다시 소집이 됐고, 수목 이렇게 좀 두 번의 훈련을 진행했다. 랑글레도 두 번째 훈련을 진행했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선수들에게도 중요하다. 이게 빨리 팀에 녹아들고 팀 훈련을 하고 나와 팀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스텝을 밟았다는 말로 랑글레가 토트넘의 전술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스펜스도 첫 훈련 참가를 했지만 그 훈련에서도 전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레인저스와의 경기, 아무래도 지난 시즌 스코틀랜드 FA컵 우승팀이기도 하고 스코틀랜드 리그 준우승팀이자 유로파리그 결승에 올라갔었죠.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아쉽게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던 준우승 팀인데요. 워낙에 이제 검증된 팀이고 최근 좋은 흐름을 보여왔던 팀이고 상승세를 타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콘테 감독도 빅게임이라고 했어요. 또한 레인저스나 셀틱 같은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팀들은 홈 분위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프리시즌이긴 하지만 시즌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레인저스이기 때문에 거의 출정식에 가까운 경기로서 많은 팬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단한 분위기가 될 거라고 했고, 이런 분위기를 속에서 또 좋은 팀과 경기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프리미어리그라든지 또 챔피언스리그를 준비하고 있는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좋은 테스트가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번 경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세비야전보다도 더욱더 실전에 가까운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토트넘을 상대하기 직전에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프리시즌 홈 경기에서도 3대1로 완선을 거뒀습니다. 당시 웨스트햄 같은 경우도 데클란 라이스라든지 수책이라든지 주전 선수들이 거의 다 총출동한 경기였기 때문에 프리시즌 경기이긴 하지만 3대1로 이겼다는 결과 얕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역시 훈련을 잘 해왔고 좋은 팀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할 것인데, 우리는 토트넘이다. 적절한 태도로 경기에 나설 것이고 이기고자 할 것이다라는 말로 훈련의 일환이지만 이기겠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기는 경험으로 팀을 더 발전시키겠다라는 콘테 감독의 철학을 또 한번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많은 로테이션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주력 선수들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 대비한 실전형 모의고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토트넘 허스퍼 선수단은 말씀드린 대로 7월 22일 금요일에 오전까지 훈련을 하고 오후에 스코틀랜드로 이동을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동했는데 영국 내에 있다 보니까 브리튼 섬 안에 있다 보니까 장거리 이동은 아니라서 크게 무리가 되는 원정 일정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 토트넘 허스퍼 6명까지 영입을 했잖아요. 7호 영입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2022년 1월 이적 시장 그리고 여름 이적 시장 현재 유럽의 주요 클럽들의 이적료 지출 현황을 보면 아스널이 지금 가장 많은 돈을 썼습니다. 5억 9,100만 유로를 벌써 썼다. 물론 이제 나간 선수를 통한 수입도 있었기 때문에 총 지출은 4억 6천만 유로 정도인데 그 다음으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제 4억 4,200만 유로 정도로 지출을 했고 순지출을 한 것이고요. 또 파리 생제르맹이 3억 4,500만 유로 그리고 토트넘도 무려 3억 유로에 가까운 돈을 지금 썼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1월 달에도 쿨루셉스키 선수와 벤탄쿠르 선수를 영입을 했고 올 여름에 또 로메로 선수를 임대로 영입한 이적료가 지출이 되다 보니까 올 여름 지출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제 자유계약 선수로 영입한 선수가 많긴 해도 히샬리송 선수에게 7천만 유로라는 클럽 레코드를 지불하기도 했기 때문에 토트넘이 올 여름 그리고 올해 전체를 봤을 때는 파라티치 디렉터 콘테 감독 체제에서 큰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금 토트넘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스퍼스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 제임스 매디슨과 로마의 니콜로 차니올로 선수의 이제 사진을 내세우면서 어떤 선수가 더 낫느냐, 사실 이 두 선수 중에 확실히 고른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에서는 이 선수들이 우선순위에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애초에 크리스티안 에릭센 선수의 복귀를 추진하고 있었고 유력하다라는 보도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3년 계약을 체결했는데 디 애슬레틱에서 토트넘의 내부 사정을 잘 전하고 있는 공신력 높은 기자 데이비드 온스테인은 일단 크리스티안 에릭센 선수와 접촉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재정적인 기대치에 있어서 에릭센이 원하는 조건이 맞지 않아 무산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조건이라는 것은 계약 기간 총액을 의미합니다. 사실 에릭센 선수가 이제 92년생이기 때문에 올해 만 30세가 됐거든요. 게다가 이제 심장 제세동기 삽입술이라는 좀 리스크도 있는 상태에서 토트넘이 이 선수에게 이적료가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단의 주급체계상 최고 연봉을 지급하기도 조금 부담스럽고 3년이라는 계약 기간도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었고 그 부분을 충족해준 브렌트포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중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에릭센이 택한 것이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와 같은 주급 20만 파운드 정도의 조건에 합의가 됐고 3년 계약이니까 사실 토트넘의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고 에릭센이 아닌 다른 선수를 찾아봐야겠다. 그 돈을 쓸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어린 선수거나 조금 더 콘테 감독이 원하는 스타일의 선수에게 투자를 하겠다. 약간 이런 의미를 볼 수 있겠는데요. 여전히 이제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는 토트넘이 창의적인 미드필드를 이제 올 여름 이적 시장이 끝나기 전에 추진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6호 영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탈리아 출신의 잔루이지 롱가리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이 로마 측에 AS 로마 구단과 협상하고 있는데 차니올로 영입을 문의했다고 합니다. 공식 오퍼는 아니고 어느 정도 조건이면 보낼 수 있는지 문의를 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또 풋볼 런던은 영국 내 매체의 보도들을 또 종합해서 토트넘이 레스터시티의 제임스 매디슨 영입에 관심이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 사실 이 보도의 출처는 영국의 정론지라고 할 수 있는 데일리 텔레그래프입니다.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토트넘이 매디슨에게 오퍼를 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관심이 있는 가운데 레스터시티가 지금 선수를 팔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도한 내용입니다. 보도 내용 살펴보면 레스터시티가 현재 유럽 5대 리그에서 단 한 명의 선수 영입하지 않은 유일한 팀이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재정적인 문제라고 해요. 레스터시티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올 여름 한 명도 영입하지 않은 유일한 팀이다. 레스터시티는 영입을 하기 전에 선수를 먼저 팔아야 한다. 리그 개막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브렌단 로저스 감독이 목표로 삼은 건강한 개편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레스터의 여름 이적 시장은 마비 상태다. 주변 클럽들이 돈을 뿌리면서 팬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로저스 감독은 선수단 정리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레스터에는 현재 고액 연봉 선수가 너무 많다. 내년 재정 손실은 9천만 파운드가 넘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재정적 페어플레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로저스 감독은 새로운 선수를 수혈할 수 없다. 첼시 수비수 콜 윌, PSV 에인트호번 윙어인 마두에케, 셀틱 미드필더 오 릴리가 레스터시티의 영입 리스트에 있으나 모든 것이 보류 상태다. 브렌단 로저스 감독이 팀을 리빌딩하고자 하는데 리빌딩하고자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현재 선수단이 너무 고액 연봉 선수가 많은 상태다 보니까 지금 구단이 2시즌 연속으로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하다 보니 기대했던 만큼의 수익을 거두지 못했고 영입한 선수들도 일부는 그 기대치만큼 연봉이나 이적료만큼 활약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젊은 팀으로 조금 더 저렴한 선수들로 바꾸겠다. 기존에 좀 고액 연봉의 비싼 선수를 정리하면서 팀을 수익도 내고 젊은 팀으로 바꾸겠다.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그 선수를 영입하려면 선수를 먼저 내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유리 틸레만스는 아르테타 감독의 아스널이 타깃으로 삼고 있지만 아직 진전된 게 없다. 맨유도 관심 수준이다. 아스널은 서두르지 않고 있다. 틸레만스는 재계약 협상을 미루고 있으며 또 재계약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챔피언스리그 참가를 원하고 있지만 챔피언스리그 진출팀에 제한이 없다. 골키퍼 카스퍼 슈마이켈도 새로운 도전을 원하고 있다. 수마레, 베스터고르, 버트란드 등도 정리 대상 선수로 분류되고 있다. 모나코가 수마레 영입을 문의했지만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포파나, 카스타뇨 등을 영입한 레스터는 실망스러운 성적을 거뒀고 메디슨, 이아나초, 카스타뇨 등을 잡고 싶은 선수들이지만 이 선수들에 대해서도 제한을 고려해야 할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2시즌 연속으로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맨유, 아스널, 토트넘 등은 레스터시티의 선수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돈이 문제가 되는 팀이 아니다. 지금 레스터시티는 선수단을 정리해야 되고 팔지 않고 싶은 선수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고 또 일부 선수들은 떠나고 싶어 하는데 이런 상황을 또 다 알고 있다 보니까 레스터의 선수를 원하는 팀들이 가격을 좀 깎으려고 하고 있어요. 또 그런 가운데 사실은 깎으려고 하는 팀들조차도 재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다. 결국에는 이적 시장의 문이 닫히기 전에 레스터가 이 핵심 선수들을 팔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선수들을 팔면서 좀 더 젊고 싼 선수로 바꾸게 될 것이다. 지금의 정황을 보면 당장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리그 개막이 다가오고 있고 이적 시장이 9월 2일까지 열리기 때문에 그 안에는 분명히 선수가 옮겨질 수 있는데 토트넘이 목표로 하는 메디슨도 충분히 이적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매체의 보도를 본다면 4천만 파운드 정도의 이적료면 충분히 데려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정도의 자금은 토트넘이 현재 7명 정도의 선수를 정리할 예정이다 보니까 그 선수들이 정리된 대로 충분히 쓰고도 남을 정도, 메디슨을 데려오고도 남을 정도의 자금이 확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풋볼 런던은 프랑스 매체의 보도를 통해서 현재 프랑스 클럽 올랭피크 리옹에서 뛰고 있는 브라질 대표 미드필더 루카스 파케타에 대해서도 토트넘 내부적으로 그린라이트가 나왔다. 영입 리스트에 있던 선수인데 영입을 추진해도 된다라는 내부 방침이 나왔다고 해요. 이 얘기는 사실 파라티치 디렉터의 성향으로 봤을 때 메디슨, 파케타 그리고 또 다른 미드필더, 차니올로 이런 선수들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협상이 잘 되는 쪽으로 쏠려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이탈리아 매체인 칼초 메르카토의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이 로마와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협상 대상이 오직 차니올로만인 것은 아니다. 일단 차니올로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유로 정도의 이적료를 설정하고 있는데 토트넘은 콘테 감독이 차니올로를 원하니까 그 정도 돈을 쓸 수 있다는 입장이긴 해요. 그런 가운데 사실은 콘테 감독이 혹시 잘레프스키는 어떠냐라고 또 물어봤다고 합니다. 잘레프스키는 2002년생으로 20살밖에 안 된 어린 선수인데 양발잡이고 또 오른발을 또 쓰기 때문에 왼쪽에서 가짜 윙어로도 뛸 수 있지만 공격형 미드필더로도 뛸 수 있는 창의적인 2선 공격수이자 미드필더거든요. 조금 더 이제 저렴한 액수로 데려올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2명을 보강할 수도 있고 센터백을 보강할 수도 있고 내년 여름에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정했을 때는 차니올로가 안 될 경우 잘레프스키로 선회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지금 첼시가 이제 쿤데를 영입할 것으로 이렇게 지면서 세비야가 자금도 확보하게 됐고 수비 라인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 세리오 레귤론 선수 저희가 바르셀로나와도 연결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세비야와 가장 강하게 연결되고 있고 토트넘은 임대 후 이적 조건으로 충분히 보낼 수 있다. 이 상황 역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이적설 그리고 토트넘의 훈련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토트넘이 7호 영입을 언제쯤 이룰지는 조금 더 진전된 소식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앞서서 토트넘은 한국 투어 과정에서 비수마 선수가 없는 채 중앙 미드필드 라인에 좀 아쉬움들이 있었거든요. 댄 킬패트릭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경기를 통해서 꽤 많은 토트넘의 영입생들이 데뷔를 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랑글레, 페리시치, 스펜스까지도 이번 경기 선발이 유력하고 비수마 선수도 생각보다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후반전에 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손케히 혹은 손케쿨 트리오 그리고 세세뇽 로얄 도어티 등의 좌우 윙백 라인 등 한국에서 봤던 선수들이 그대로 뛰고요. 수비 라인만 벤 데이비스가 부상 중이기 때문에 왼쪽에 산체스와 랑글레가 번갈아 뛰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 거의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 준하는 라인업으로 레인저스의 주전 선수들과 맞대결을 펼칠 것 같습니다. 친선 경기지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은 팀 물론 레인저스는 챔피언스리그 예선에 나가는 상황이지만 빅매치다 보니까 많은 유럽의 스포츠 베팅 업체들이 이 경기 배당률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토트넘이 원정 경기지만 1.77배로 우세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토트넘이 이번 경기 세비야전 무승부의 아쉬움을 딛고 승리로 프리시즌에서 좀 큰 경기에서 첫 승전골을 올릴 수 있을지 또 손흥민 선수는 어떤 활약을 펼치게 될지 경기 지켜보고 경기의 자세한 소식들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